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전국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죠. 인천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정이 임금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임금을 20% 올리고 정년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임금 인상에 따른 버스 요금 변동은 없지만 경기도가 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인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은 시내버스 78%가 운행을 중단하는 이른바 버스 대란 우려에서 벗어났습니다. 인천시와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은 354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29만 원이 적고 서울과 비교하면 약 20%가 낮습니다. 인천시와 노조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382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단 올해 8.1%를 인상하고 내년과 후년에 각각 7.7%와 4.27%를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노조는 내일 전국적으로 예고된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올해 8.1%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하였고 오늘 인천시의 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극적인 타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년도 2년 늘렸습니다. 준공제 제도를 개선해 절약한 돈을 버스 기사에게 쓰겠다는 의지입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우수한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양성교육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분간 버스 요금 인상은 없을 전망입니다. 사실 수도권 3개 시도는 수시로 만나 버스 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버스 요금이 5년째 동결된 데다 준공제 지원에 연간 수천억 원의 혈세가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번 처우 개선과 요금 인상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해결책이 요금 인상에다 이렇게 나와버려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무진들은 상당히 좀 당혹스럽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3개 시도가 좀 당분간 이 문제가 해결될 것까지는 버스 인상에 대해서 3개 시도가 모여서 협의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경영비용 절감을 통한 기사 임금 인상분을 미리 반영해둔 상태라며 이번에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지난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전 2030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송도에 25조 원을 투자하고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2002년 2명의 인력으로 창업한 셀트리온.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명공학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송도에 25조 원을 비롯해 충북 오송과 유헬스케어 분야를 합쳐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계획에 맞춰 직접 고용 10,000명을 포함해 11만 명의 고용도 이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목표의 20%를 달성하고 2025년에 50%를 채운 뒤 2030년에 계획을 완료한다는 구상입니다. 연매출 55조의 세계 1위 제약사 화이자를 따라잡는다는 포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해서 시판을 개시하고 있는 제품들은 한 제품당 다 1조 원 이상씩은 팔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저희 계획대로 이렇게 계속 R&D 투자를 해 들어가면 2030년쯤 됐을 때 매출액에서는 화이자를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이익 면에서는 거의 육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도 국제도시 1호 입주기업이기도 한 셀트리온. 이제는 송도에 세계 1위 규모의 공장 설비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등 의약품 개발에 16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 시설 확장과 스타트업 지원 등에 9조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9,000개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포함한 2세대 바이오시밀러 20개를 개발하는 등 연간 100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확충한다는 구상입니다. 19만 리터를 가지고 있어요, 송도에. 그런데 3공장은 20만 리터로 송도에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 씨한테 딱 그랬어요. 삼성하고 같은 가격으로 달라고.
왜냐면 잘못하면 친구끼리 싸게 팔았다고 할 테니까. 그러고 삼성 사장 보고 최대한으로 깎으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관계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송도의 세계적인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인천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우리 옆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판다든지 부자재를 판다든지 설비를 판다든지 소프트웨어를 팔면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게 바이오밸리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더 유치되거나 기존의 중소기업이 일거리를 찾을 것이고 인천시도 바이오 산업을 인천의 미래 핵심 먹거리로 보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셀트리온만의 미래가 아니라 인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막중한 소명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천의 대표 경제 일자리 프로젝트로 성공시키겠습니다. 신규 일자리에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의 혜택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정진 회장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동일한 조건이면 인천대와 인하대 출신을 채용하는 것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계양과 부천, 대장 등이 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인천 지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 검단은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에도 아파트 청약 접수가 시작되는데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입주 예정인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청약 접수를 진행했는데 평균 경쟁률 6.25대 1로 마감됐습니다. 인기 평형의 최고 경쟁률은 2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엔 인접한 인천 계양이, 최근엔 부천 대장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단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두 지역이 신도시로 조성된다는 소식에 검단 지역 분양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올해 2월 분양된 A아파트의 경우 1, 2순위 평균 경쟁률이 1.04대 1로 힘겹게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청약 접수한 B아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 1,274가구 가운데 청약 접수가 87건에 그치면서 전 주택형 미달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검단 신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장이나 아니면은 계양으로 갈 생각으로 그리고 고양으로 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검단 신도시를 분양을 받으려고 망설였던 사람들이 아예 마음을 굳힌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니고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데로 가야겠다 이렇게. 당장 이달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추가로 쏟아질 예정이지만 검단 신도시 일대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미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던 주민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미분양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거 뭐 사실상 거의 사기 아니냐. 여기 정말 좋게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완전히 여기는 버려진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고 누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고민해요. 이제 이걸 팔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주류입니다. 지난 2006년 신도시로 지정됐지만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검단 2기 신도시. 하지만 잇따라 지정된 3기 신도시에 시작부터 공급 과잉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올림푸스 호텔이 이달 말 폐업할 예정입니다. 인천 최초의 관광 호텔이 문을 닫는 건데요. 중구 주민들은 지역 상권에 몰락을 가져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965년 문을 연 인천 최초의 관광 호텔인 올림포스 호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던 곳입니다. 호텔 측은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포스 호텔 영업 중단 웬 말이냐? 젠필립 회장은 즉각 철회하라! 그러자 중구 원도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호텔이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내양 재개발로 원도심 활성화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지역 상권 몰락과 주민들의 상실감을 초래한다며 파라다이스 그룹이 경영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림포스 호텔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추가적인 시설 투자 그리고 혁신적인 마케팅 노력을 기울여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 2005년 영종 파라다이스 시티로 이전한 카지노를 올림포스로 재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라다이스 측은 누적된 적자로 올림포스 호텔의 영업이 어렵다며 50여 년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구조 진단 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달까지 영업을 하고 중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정이고요. 중구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 의사를 밝혀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과 중국 칭다오가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도시를 오가는 크루즈 노선을 개설하고 홍보와 교육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멍판리 시장을 비롯한 중국 칭다오 대표단이 인천시를 방문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양 도시는 크루즈 산업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인천에서 칭다오를 오가는 크루즈 노선을 개설하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께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칭다오의 연간 관광객은 약 1억 명. 특히 중국 동북 지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크루즈 항만으로 주목받습니다. 최근 크루즈 터미널을 개장한 인천 입장에선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그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터미널도 이제 개장을 하고 해서 아마 우리 양 도시 간에 이제 그 협력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멍판리 시장님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가 더욱더 협력하고 발전할 분야를 찾아서 같이 공동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양 도시는 협력을 다각화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仁川作为韩国一个非常重要的城市，而且经济非常活跃，尤其是一个真正的交通的枢纽的所在，所以我们青岛也很愿意和仁川广域市去在经济贸易、投资、港口、海洋，甚至于文化体育好多个方面加强交流、加强合作。 인천과 칭다오시는 지난 1995년 우호도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매년 5월 셋째 주는 중소기업 주간이죠. 중소기업의 위상과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다양한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공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제조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스마트 공장. 인건비 상승, 경기 불황,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기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능형 모델입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대기업의 전문 인력 컨설팅으로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 실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업체들. 시스트라인 자동화 사업이라든지 조립라인 자동화 사업, 또 생산 정보 실시간 관리를 위한 MES 시스템 구축, 태양광 인버터 같은 경우는 하루 생산 대수가 2016년에 50대에서 2017년에는 이제 92대로 80%, 84% 정도가 증가가 되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구축 비용 부담이 된다. 두 번째가 처우 관리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세 번째, 기업에 맞는 공급 기업 매칭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에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도 외형적인 목표 달성에 급급하기보다 스마트 공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이 어떤 프로세스가 개선이 돼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다 점수화하고 지수화해서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를 계속 자원을 투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랜드마크 같은 중소기업을 계속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모방 모델을 개발을 해서 전문가들은 스마트 공장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업체 대표의 굳건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6,200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내년에 국시비 30억 원을 들여 남동공단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모델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안보 문제로 1974년에 가동을 멈춘 연평도 등대가 45년 만에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17일 오후 7시 20분 연평도 등대에서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서해오도의 야간 조업을 허용하면서 어민의 안전을 위해 재점등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불을 밝힌 등대는 약 32km까지 불빛이 도달하는 최신형 등명기로 교체했습니다. 연평도 등대는 1960년 3월 서남단 해발 105m 지점에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등대 불빛이 간첩의 해상 침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74년 1월 폐쇄된 바 있습니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제9대 사령탑으로 유상철 감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유상철 감독은 현역 시절 울산 현대와 일본 요코하마 마리노스, 가시와 레이솔 등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했고 국가대표팀에서도 A매치 122경기에 출장해 18골을 기록했습니다. 유상철 신임 감독은 15일 선수단과 상견례를 갖고 훈련을 지휘하는 등 본격적으로 감독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으며 24일 상주 상무와의 홈경기에서 인천 홈팬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인천 지역화폐의 효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달부터 발행을 시작한 서로 이음은 대박 조짐이라고 합니다. 10%의 파격 할인 혜택을 내세워 발행 보름 만에 4만 명 이상이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나 병원비, 가전제품까지 지역화폐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 검단의 한 태권도장입니다. 최근 자녀의 수업료를 지역화폐로 지불하는 학부모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 이음을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해 사실상 수업료를 할인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비라는 게 이제 교육의 질도 있고 교육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할인해 드리는 거는 되게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제 제가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좋고 지금 5월 1일부터 발행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벌써 한 4-5명 정도가 이렇게 그걸로 결제를 하셨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네. 지역 맘카페에도 지역화폐 사용 후기가 넘쳐납니다. 서로 이음으로 가전제품을 샀다는 글부터 병원비, 주유비를 결제하고 포인트를 받았다는 인증사진까지 하루에도 관련 게시글이 수십 건에 달합니다. 정보 빠른 젊은 엄마들 사이에선 서로 이음을 안 쓰면 손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게 처음에 이거를 오픈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 정도의 사용을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이번 기회에 뭐 건조기를 구입해야 되겠어. 오래된 TV를 바꿔야 되겠어. 고장난 냉장고를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되겠어. 하면서 이 사용의 범위가 서로 정보 공유로 인해서 범위가 되게 넓어졌어요. 이달 1일 발행을 시작한 서구 지역화폐 서로 이음. 캐시백 10%란 파격 혜택을 앞세워 발행 보름 만에 카드 발급 신청자 수가 4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카드 충전 금액만 94억 원, 이 중 50억이 이미 서구 지역 내에서 유통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최초 발행액 1,000억을 초과할 거란 분석입니다. 서구도 당장 6월 추경에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4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발행액을 1,000억으로 목표했던 당시보다도 더 높여서
1,500까지 높여서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1,500 이상이 그 흐름상을 봐서 1,500 이상이 될 경우에 그에 대비한 또 추가 경정 예산도 저희들이 3단계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지역화폐. 발행 보름 만에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10% 캐시백을 앞세운 서구는 인천 이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 이음이 시행된 지 된 5월부터는 가입자가 전월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부평구와 중구 등 인천 지역 기초단체 절반은 발행 계획조차 없습니다. 이 지역에선 상인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이음 어플에 48,000원의 캐시백이 쌓여 있습니다. 한 달간 약 50만 원을 소비하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가 적립된 겁니다. 이처럼 파격 혜택이 알려지면서 인천 이음은 대박 조짐입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1,300여 명이던 가입자는 이달 들어 4,800여 명으로 3.5배나 늘었습니다. 누적 가입자는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 캐시백 혜택을 앞세운 서구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각각 4%와 2%씩 주는 혜택에 구청이 4%를 더하면서 주변 지역 소비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상인들보다도 소비자가 더 좋아합니다. 그 서구 인접에 계신 분들이 기왕이면 서구에 와서 돈을 쓴다고 하십니다. 기름을 넣더라도 지나가다가 서구에서 넣고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뭐 물건 하나 구입하더라도. 연수구도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6월부터 10% 캐시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미추홀구와 남동구, 동구도 각각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개 군구 중 절반이 적극적인 동참에 나섰지만 나머지 5개 군구는 발행 계획조차 없는 상황. 해당 지역 상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합니다. 뭐 10%, 뭐 남동구 같은 경우는 8% 이렇게 지금 뭐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는 바람에 매출이 뭐 한 10%에서 한 15% 정도 는 데도 있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부평 깡시장하고 이제 삼산동 그 농산물 시장의 삼산동 그쪽에 이제 상인분들하고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현재 부평과 계양 그리고 중구와 옹진구는 관련 조례조차 없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없다 보니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모든 시스템과 예산과 지원금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정말 그 정도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철저한 민생 외면. 또 추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라도 실시할 수 있다. 똑같이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소비해도 서구에선 만 원이 쌓이지만 중구에선 6천 원만 돌려받는 상황. 소비자의 선택은 서구로 향하고 자연스레 지역 상인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죠. 스승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요즘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의 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올해 2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6,019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2017년보다는 65%가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40대 교원들의 명예퇴직도 적지 않습니다. 교원들의 명퇴가 급증한 이유는 뭘까? 한국교총이 교원 5,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 추락이 가장 높았고 학부모 민원 증가, 과중한 잡무, 교직사회 비판 분위기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1, 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87.4%, 65.6%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교직 생활 중 어려움으로는 학부모 민원이나 관계 유지, 문제 행동,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 교육계 불신 여론과 과중한 잡무 등을 꼽았습니다. 아이들로부터 폭언,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폭행을 당하시는 경우도 늘고 있고요.
악성 민원을 경험하시면서 교단에 대한 어떤 회의 혹은 이제 환멸을 느끼시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교권 침해의 비율이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보다도 현실에서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은 교원 지위 향상 법안과 업무 시간 이후 학부모 카톡 방지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학생들 인권 못지않게 교사들의 교권 보호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의 휴식도 보장해줘서 충실하게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교총은 교권 확립과 생활지도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경실련과 주민단체들이 인천의 11개 사업을 감사해달라며 정부 합동감사단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인천시의 무사 안일한 행정이 시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구와 영종, 청라 주민단체가 각 지역별 현안이 담긴 감사 요청서를 들고 인천시를 찾았습니다. 정부 합동감사를 앞두고 인천시 사전조사를 벌이는 정부 합동감사단에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영종 주민들은 공항철도가 영종 구간만 수도권 통합 환승에서 제외돼 요금 폭탄을 맞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제3연육교 조기 개통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영종 국제도시 발전에 아주 크나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인천시가 영종 국제도시를 위해서 2가지 현안을 빨리 좀 처리했으면 하고 감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송도 주민들은 경제청 자산을 시로 이관하는 문제와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증설 시에 더 이상 증설이나 어떤 위해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료전지 발전소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청구하게 됐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조성과 청라 소각장 증설 문제 등에 인천시가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부하고 각 지방단체가 핑퐁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를 영구화하려는 그 획책이 아니냐. 여기에 저희 주민들은 지금 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실련도 대체 매립지 용역 공개와 낙하산 인사폐해 등 4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정부 합동감사단에 감사를 요청한 사업은 모두 11개. 인천 경실련은 주민과 시민단체가 합동감사단에 감사를 요청한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천시의 무사 안일한 행정이 시민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빈집 밀집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빈집법이 시행됐습니다. 서구가 빈집 실태 조사를 벌였더니 400가구 이상이 비어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오래된 빌라에 빈집이 많았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입니다. 건물 외벽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일부 벽돌 조각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빌라 옹벽엔 심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곳곳이 깨지고 부서진 채 방치되면서 일부 가구엔 사람이 사는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29년 된 이 빌라는 전체 152가구 가운데 25가구가 빈집입니다. 여기는 모르는데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1월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구가 올해 처음으로 빈집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총 426가구가 장기간 빈 채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70% 이상이 이런 다세대 주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 접해 있는 성남동과 가정동, 가좌동 인근의 노후빌라 밀집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수준인 1, 2등급형 빈집이 가장 많습니다. 건물 부식 정도가 심해 당장 철거가 필요한 4등급 가구도 21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이제 지하나
그런 쪽에 많이 산발적으로 분포가 돼 있어갖고 저희가 정비기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거기에다 우리가 너무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철거 비용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해줘갖고 그 집주인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오는 9월이면 정비 계획이 모두 마무리될 걸로 보고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시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첫 소식은 500인 시민시장 토론회입니다. 작년에 한번 열었죠. 작년에 네네. 열고 이번에 두 번째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500인 시민시장 토론회는 인천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 토론회 중에 최대의 규모고요.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 7기 시정부의 대표적 시민 참여형 토론회 중 하나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오는 6월 4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깨끗한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주제로 500인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00명이 앉아서 토론을 하는 거군요. 네. 토론 주제가 아까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도시, 그다음에 함께 만든 인천인데 아마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참여에 중점을 둔 행사인데요. 주제 선정부터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정책자문단과 또 시민정책 네트워크 등에서 푸른 하늘과 미세먼지, 그리고 일자리 대책과 같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먼저 수렴을 했습니다. 또 공동 주최 자 중에 하나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깨끗한 도시를 표방하는 환경을 제시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토론회에서는 수기형 토론회 형식으로 참된 개선책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이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요즘 시청을 가보면 약간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네. 운동장에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고 네네. 정문 앞엔 또 시민들에게 돌려주기엔 열린 광장을 또 조성한다고 네네.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광장 이름도 확정한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 투표를 통해서 인천시청 앞에 새로운 시민공간의 이름도 확정이 되는데요. 지난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시청사 앞에 새롭게 조성될 시민공간 이름을 공모한 결과 총 1,077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습니다. 향후에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총 3건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대토론회장에서 투표를 통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어이구, 1,000건 이상 네네. 제안을 하셨군요. 네네. 네, 참여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줄까요? 네네. 토론회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참여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나 전화,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저녁 시간대인 6시 40분으로 정했는데요. 지난해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의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우수 제안에 대한 추진사항도 함께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500인 시민시장 토론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깨끗한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아마 궁금해할 내용 같아요.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6월부터 아마 시범 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줄까요? 네,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월 정기권 형태의 교통카드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은 추가로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보행, 자전거 마일리지를 최대 20%까지 지급하는 카드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기권을 구입할 때 10% 할인과 또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기권으로 구입 시에 사용을 하면 최대 30%까지 교통요금을 할인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10,000원을 대중교통으로 쓰면은 네. 한 3,000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좋은 제도네요. 네. 그렇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위한 체험단도 모집한다고요? 네네. 이번 시범 사업은 총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인천시와 수원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체험단은 각 지역별로 2,000명 내외,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총 2만 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인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응모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번 달부터 광역알뜰 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험단을 모집 중에 있는데요. 현재 500여 명이 신청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본 사업은 시민분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추가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시민이 참여하셔서 요금 할인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방송 때 워컨 걷기 대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설치해 봤더니 한 36,000걸음 걸었더라고요. 네. 하루에 5,000걸음밖에 못 걷더라고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벤트를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동전 사용이 줄고 있죠. 때문에 동전이 각 가정에 쌓이면서 새로운 동전을 만드는데 해마다 수백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동전 교환 운동에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저축 관련 교육 동영상을 봅니다. 이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작은 저금통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저금통을 사용하다 동전으로 차면 은행에 가져가게 됩니다. 돈을 모으는 습관을 가질 것 같아요. 은행에다가 뭐지 지폐 바꿀 수 있고 통장 저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아요. 은행 창고에서 묵직한 동전 꾸러미를 내려놓습니다. 쏟아부은 동전은 샘판에 고르게 펼쳐 불량 주화를 걸러냅니다. 이어 기계로 동전 개수를 집계합니다. 한국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 모바일 결제나 신용카드 사용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동전의 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입니다. 동전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년에는 동전 만드는데 240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저희 한국은행은 2008년부터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동전은 인근의 은행이나 새마을 금고, 농수축협, 우체국 등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는 인천 지역의 동전 대량 수요처와 공급처의 연락처를 게시해 직접적인 동전 교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정에 잠자는 동전 교환으로 동전을 만드는 데 드는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가 맞벌이 부부의 자녀나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권역별로 중심 역할을 할 거점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서구가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하원 시간이 되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으세요. 한편 교실에선 시간 연장반 아이들의 저녁 식사가 한창입니다. 부모의 퇴근이 늦거나 다양한 이유로 보육 시간 연장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하지만 시간 연장반 아이들은 오후 9시 반까지 어린이집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시간 연장반을 하고 나서는 저녁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맡아주니까 좀 안심이 되고 덜 걱정되고 신랑이랑 저도 좀 어린이집에 덜 미안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 안에는 아이들도 좀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연장 보육 혜택을 받게 될 아이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구가 거점형 어린이집 제도를 시행합니다.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맞벌이 부부 자녀나 장애 아동의 체계적인 보육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권역별로 중심점 역할을 할 어린이집을 지정합니다. 거점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10곳엔 서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도 거점 어린이집의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의 부담이 또 있고 인력 충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도 소극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희 서구에서 거점형에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 하니까 앞으로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애통합 거점으로 지정된 이 어린이집에선 전문 치료 교사가 아이의 발달 상황에 따라 특화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컵. 더 크게 컵. 한 번 더 고개 들고 다시 컵. 음악치료 등 이곳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향후에는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편안하려면 가정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부모님들도 뭔가는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음악 프로그램을, 치료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고 있어요. 취약보육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은 전국에서 인천 서구가 처음입니다. 직장일로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님의 육아 걱정을 덜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보육을 거점형, 시간형,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거점형 장애통합 어린이집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구는 취약 보육 서비스의 확충과 함께 앞으로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화도진 축제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어영대장 축성 행렬과 특집 공개 방송 등 다양한 볼거리가 시민들의 발길을 잡았는데요. 약 14만 명이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구한말 외세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으로 내려오는 어영대장.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는 굳은 각오 속에 화도진으로 향합니다. 깃발을 높이 든 군사들도 분주한 발걸음으로 어영대장을 따릅니다. 고종의 명을 받아 해안 방어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내려오는 축성 행렬. 재연 행사엔 동산고 학생과 군인 등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교지 하사식도 박희중 노인회장 등 주민이 직접 출연해 재연했습니다. 서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인천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여 외세의 침입에 대비코자 하니 어영대장 신정이는 방어 진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 이어진 건무와 대포 시연 등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올해로 30년을 맞은 화도진 축제. 새로운 변화를 꿈꾸다란 주제 아래 주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30년을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화도진 축제를 잘 계승하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동구 구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진행된 제29회 구민의 날 행사. 인천시와 정치권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우리 만석부두나 하수부두 이런 것들 잘 복구하고 우리 먹거리 잘 만들어서 동구가 다시 우리 인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허인왕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구에는 재개발 사업이 많습니다만 저희들도 중앙정부에서 혹은 또 중앙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도와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집 공개 방송으로 축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타이거 JK와 송소희, 금잔디 등 세대를 아우르는 출연진의 열창에 특설 무대는 말 그대로 축제의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30년째 되는 해라고 들었는데요. 역사적인 날에, 영광스러운 날에 또 제가 한 페이지로서 추억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틀간 진행된 화도진 축제는 주최 측 추산으로 1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남동구는 만부마을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엔 주민 공동 이용시설인 만부 커뮤니티 센터를 사무실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부마을은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